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여야 대표 간에 상대편을 서로 똘만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참나 정말. 우선 저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동대구역에서 했죠. 어제 했죠. 어제 네. 했습니다. 네.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하다하다 대법원장 제거하겠다면서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한다. 이건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을 말하는 거고 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니죠. 이 양반 뭐 이런 거센 말로 남을 공격하는 거에 관한은 우리나라의 넘버 원인데 네. 페이스북에 장동혁 애쓴다.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 우와. 그다음에 국민을 향해서는 국회는 야당의 마당인데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냐.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 투쟁이 아니라 투정. 위원정당 해산한다. 이렇게 해서 양당 당대표로부터 똘마니가 서로 똘마니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국민들의 마음이 더 요격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청 없애고 그렇죠. 기재부 둘로 쪼개서 예산과 정책 기능을 나눠버리고 예. 환경부를 에너지 환경부로 바꿔서 또 여기 막대한 권한을 이제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예. 새로운 이제 조직을 만드는,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검찰청, 기재부, 그리고 환경부, 방통위, 이 네 가지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는 있으나 예. 뭐 그것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튼 서로 똘마니 논쟁으로 지금 비화가 돼서 국민들이 야 똘마니들의 맞상대를 오케이 목장이 결투를 보는 건지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뭐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나서 뭐 손을 이렇게 잡고 뭐 사람과만 악수한다던 정청래 대표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래서 그래도 소위 말하는 협치가 좀 우리 여의도에 찾아오나 했던 그야말로 잠깐 왔던 인디안 서머 같은 시점이 있었지만 지금 뭐 장외 집회 나갔고 서로가 서로한테 직함도 붙이지 않고 똘만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서로 벼랑 끝 전술을 서로 구사하는 것 같고 이제 거의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양쪽이 서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청래 대표의 멋진 표현을 빌어본다면 입에서 오물을 쏟아낼 정도의 거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만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윤석열의 똘만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셈이에요. 뭐 말은 중간에 좀 다른 맞습니다. 말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거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우리가 좀 시시비를 가리고 넘어가죠. 시시비비를 가려 본다면 저는 이제 그걸 CCBB까지 가릴 까지는 아니지만 이 생각은 드는데 원래 국민의힘에서 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용산에 대통령이 한 사람 있고 예. 그다음 여의도에도 정청래 대통령이 예. 있고 그다음 저쪽 충정로에는 또 김어준 대통령이 있다. 예. 근데 저는 느낌상으로 그렇게 명청 교체기 이런 말도 사람들이 참 재밌게 많이 했었고 명청 대립 그러면서 현실 대통령이 있지만 이 여의도에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라는 여의도 대통령이 있다. 이때의 구도가 조금 더 뭔가 그 여권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전술적으로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를 이제 삼통 분립,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세 명이 분립하기도. 왜냐면 김어준도 김어준 나름대로 상당히 어심이 무슨 국민의 민주당 의원들을 뭐 앞으로서 조아리게 만들고 그랬으니까. 명심보다는 청심, 청심보다는 어심 그러잖아요. 명심보다 어심인 거를 박찬대가 한 번 정말 그럼요. 힘도 한 번 못 써보고 정청래한테 당대표 그렇죠. 경선에서 떨어진 거로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삼통 분립했을 때 저거 괜찮은 표현인데 정말 여권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였는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만이다라고 정청래 당대표를 격화시키니까 약간 전술적으로는 좀 흔들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저 이 표현보다 뭐 다른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정말 제3자 그냥 훈수꾼 입장에서는 든다는 거고
어쨌든 똘만이라는 표현을 양쪽 당 대표가 하는 얘기는 둘 다 듣기 별로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어제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주최 측 추산 7만 명의 군중이 운집을 했다고 돼 있고 예. 지금 이제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예. 27일 토요일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그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아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외 집회를 한 5, 6년 전 소위 한독당 시절처럼 연일 매 주말 하는 식은 아닌 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하더라도 한두 번 더 하는데 뭐 대구 찍고 뭐 부산 찍고 뭐 이 전국적으로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아마 서울에서 한 번 더 하는 정도로 장외 집회 투쟁은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관측이 다수설입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뭐 비단 오늘이 아니고요. 그동안 보여주신 의견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그 수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그걸 막아설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은 없어 보입니다. 없죠. 예. 따라서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 주시는 의견 중에는 차라리 국회를 보이콧해라. 그래서 보이콧해라. 국회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일절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말고 이왕 장애 투쟁에 나갔으니 그쪽으로 나가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고요. 예. 또 다른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라. 예. 물론 그것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예. 아무튼 정치적 행위로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을 해라. 그러면서 장애 투쟁을 위한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 뭐 이런 말까지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떨지는 저는 조금 의아심은 듭니다. 예. 네.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 강펀치 세 방에 더 독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김병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이게 수세에 몰리게 된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면서요? 글쎄 오늘 그 노컷 뉴스에서 그런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재밌게 예. 많이들 읽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교적 그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깝고 네. 비교적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상대적 실용 내지 상대적으로는 좀 대여야 협치 쪽을 좀 추구하는 그런 쪽이라고 그렇죠. 여기어져 네. 왔었죠. 협치안을 내놓은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그 김병기 원내대표마저도 정청래류의 강성 모드로 돌아선 것 같다. 아 예. 왜 그랬냐? 강펀치 세 방을 맞았기 때문이다. 예. 그 강펀치가 사실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세 번째 강펀치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최근에 3대 특검 합의했다가 그게 완전히 파기되고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 약간 바보 만들듯이 그래갖고 김병기 원내대표 화가 나서 정청래 사과라 그래 뭐 그랬던 그 사안이었는데 저녁 때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엎어버렸습니다. 엎어버렸죠. 그리고 뭐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런 말을 써서 네. 원내대표 아주 망신살을 뻗치게 했던. 근데 그거 전에 이미 네. 강펀치가 두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한 번은 검찰 특활비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민주당이 이 정권 교체되기 전에 뭐 뭔가 특활비를 다 잘라버리는 네. 그래서 그때 예산 탄핵이다 이런 표현을 중앙일보 일면톱 제목으로 썼었는데 네. 예산을 갖고도 정말 뭐 이 당시 정부 여당을 마구 괴롭힐 때 특활비를 없앴는데 그걸 지난번 검찰 특활비 예산을 심사 막판에 증액해 준 적이 있었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실 특활비를 그것도 없다고 다 없앴다가 정권 바뀌니까 아유 우리도 해보니까 필요하네요. 그래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키니까 그때 욕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 우상호 정무수석 나와서 아이고 우리가 또 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구차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시키면서 그럼 검찰 특활비도 한 40억 원 막판에 증액을 시켜줬었대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건 다 원내 지도부 사안이니까. 네. 그랬더니 또 이거 갖고도 난리가 나서 왜 그걸 민주당이 수용해 주느냐 검찰을 왜 요만큼이나 숨쉴 공간을 주냐고 욕을 먹으니까 결국은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다른 조건으로 겨우겨우 통과시켰는데 이때도 한번 왜 원내 지도부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함부로 합의해 주느냐 한번 욕을 먹었었고 그다음에 윤리특위도 원래 여야 6대 6으로 윤리특위를 하자 한번 합의를 해줬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이것도 또 왜
저 내란 정당인 저 국민의힘하고 그런 걸 해주느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또 선출 직후에 이거 한번 제동을 걸었었고 일단 가동부터 하자는 게 양당 합의였지만 국민의힘 그러니까 반씩 해주면은 나중에 내란 이거 할 때 혹시 이게 또 걸림돌 된다 그래갖고 한번 걸림돌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윤리특위가 공전 중이에요. 벌써 2번이잖아요. 네. 검찰 특활비, 윤리특위 이때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교적 좀 유연한 안은 다 번번이 강성 지지층, 강성 목소리, 강한 목소리한테서 회초리를 맞았었고 이번에 이제 더 센 특검법 합의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난 화살이 집중됐던 그러면서 뭐 내란 종식은 협치가 대상이 아니다. 왜 3대 특검 그 수사 기간을 왜 연장하는 거를 네 맘대로 연장 기간을 줄이느냐. 뭐 그 금감위 조직 그 구성하는 새로 하는 게 뭐가 급하다고 그거랑 빠터를 해줬느냐 해서 욕을 잔뜩 먹고 그때 거의 망신살이 뻗쳤지 않습니까? 3번 이렇게 이제 혼나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아마 제 뇌피셜이지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괜히 내가 협치한다고 그 국회를 조금 그래도 대화의 공간으로 만든다고 나 혼자 중불나게 노력해봤자 나한테 오는 건 욕밖에 없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원내대표 앞에서 이 욕을 먹어. 됐다야. 나도 정청래처럼 하면 참 박수 받고 좋네. 나도 뭐 정청래처럼 해볼까? 내가 못할 줄 알아? 그 양반도 성격 한 성과를 하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고 아시겠지만 거기에 예. 또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김병기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고 우리가 알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란 종식하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하고 그거 엿받고 먹는 거는 그거 안 되는 일이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김병기 입장에서는 내가 끝까지 믿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정청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내 뒷배가 사라졌네. 좋다. 나도 오늘부터 이제 개딸 모드로 간다. 그렇죠. 저는 그 뒷얘기가 정확하게 취재된 건 아니지만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당시에 아니 그렇게 4시간 반 이상 그 여야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대단한 협상 아니었는데 예. 그걸 계속 대통령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 계속 소통을 하면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 그 정도는 괜찮다고 아마 최소한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줬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했죠. 근데 그다음 나오는 개딸들의 그 그렇지. 강성 반응 보니까 대통령도 아뜨거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대통령까지를 디스하고 나왔어요 그때. 대통령도 수박이다 막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지경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요를 통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야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 야 그건 네가 좀 이해해라. 네가 좀 이해해라. 이게 좀 어. 약간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말 뒷배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됐지만 최소한 언지는 받았겠죠. 네. 그러나 정청래 류가 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개딸들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고 거기에 아연 실색하는 걸 다 보고는 대통령마저도 이제 이 상황에서 흔들리는구나. 내가 괜히 뭐 무슨 낙을 보겠다고 됐어. 나도 그러면 저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하면 다 감내하자. 그냥 뭐 시간 좀 끌면 어때? 그냥 가자. 대신 나도 뭐 괜히 협의해주고 합의해주고 협치한다고 괜히 중간에서 욕먹는 짓은 더 이상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해지는 모양새가 됐고 그래서 100일 원내대표 100일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이렇게 해서 내란 관련해서는 양보가 없다. 소위 내란이죠. 소위 내란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쪽으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성 라인에 다 줄을 쓴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구 찍고 뭐 중간에 또 뭐 여기저기 이제 돌면서 그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서울에 모일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 장애투쟁 예. 그거 해봤자 중도층 안 와. 그러니까 차라리 필리버스터 예. 그건 어떤 법적인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게 소위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옛날처럼 국회에서 뭐 통과시킨다 그럴 때 가서 막 의장실 점과 의장석 점과 이거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면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서 저 나경원 의원 등이 지금 뭐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오래 끌었던 재판이 다 그 국회 선진화법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벌이 엄청나요. 아주 그 규정이 되게 엄격한데 네. 대신 소수당이 그런 다수당의 일방적인 진행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해놓은 공간이 필리버스터. 네. 이제 뭐 의사 진행 발언을 길게 하는 거죠. 그건 뭐 선진 국회 외국의 선진 국회에서 있는 건데, 근데 이 필리버스터도 이게 사실은 24시간 지나고 나면 더군다나 지금처럼 사실상 180석 이상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 진영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24시간 지나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필리버스터 갖고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뭐 국회의원들 나와서 몇 시간씩 무슨 의원이 뭐 7시간 했네 10시간 했네 해봤자 네. 24시간 지나서 한번 회차 변경하고 나서 하면 자 이거는 상정한다 그러면 끝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작전을 국민의힘에서 동원했느냐. 네. 지금까지는 중요한 법에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했다. 그랬더니 24시간 지나면 민주당이 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자 그럼 다시 회차 변경해서 이거는 자 의원 올림인데 상정합니다. 안 먹히더라.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안 되네. 그런 패배주의에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지 말고 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 하자. 그럼 법안이 몇십 개가 될 수도 있고 나오는 법안마다 다 필리버스터해서 무조건 법 하나 통과시키는데 24시간 이상 걸리게 해보자. 그러면 일단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법 여권에 항상 180명을 대기시켜 놔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거를 24시간 지났다고 하려면 180명이 3분의 2 이상에서 땅땅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방에 저쪽 호남이나 영남이든 뭐 충청에도 그 아무데도 못 가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 계속 여기도 있어요. 살 그치, 못 걸어놓는 여기도 거예요. 있어야 돼. 왜냐면 180명 이상 외국도 못 나가 이제. 외국도 못 나가 함부로. 대신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 조를 짜가지고 그렇죠. 5명에서 10명만 하면은 24시간 할 수 있잖아요. 교대로 3시간씩 발언하고 네. 대기조 한두 명 주면 한 3시간은 사실은 뭐 네. 말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3시간에 38, 24 24시간이면 8명 커버가 되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중간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2명. 한 2명 대기 줘서 10명씩만 하면 한 법안당 10명 대기. 그다음 10명 대기. 10명 대기. 10명만 투여하면 열흘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네. 열흘에 한 번씩 오는 거죠. 예, 열흘에 한 명씩 돌아오네. 100명이니까. 구속된 권성동 의원 빼 106명 당치도 되니까. 빼고 빼고 해도 그렇죠.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예. 할 만하잖아요. 할만하죠. 네. 근데 중요한 법안 통과시켜야 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도 못 가고 출장도 못 가고 거기 앉아서 180명을 계속 유지해야 이게 꽤 괜찮은 전략이네. 괜찮은 전략.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투쟁 한두 번 하고 이제 끝내고 네. 오히려 저쪽이 뜨고 아파하는 이 전략은 무한 필리버스터 전략이겠다. 이러면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운영 프레임도 부각시키면서 당력도 소모시키면서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그런 실질적인 효험도 누리면서 이게 1타 3피 1타 4피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가 생각했는지 꽤 묘수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뭔가 협상하자는 제안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이게 진정한 레버리지가 된 걸 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진정한 지렛대가 되고 진정한 상대방의 발목을 꽉 잡고 자 어떻게 할 거야? 목줄을 쥐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한번 그래서 이제 장외투쟁 어차피 뭐 이번 주 언저리면 대강 끝나고 나서 어떻게 바로 이제 추석 연휴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야 본격적으로 국회가 열릴 텐데 그때 한번 두고 보시면 뭐 상당히 재밌는 풍경이 연출될 것도 같습니다. 쟁하고 애들 나